성주시력 250권 성종 22년 2월 18일 갑자 세 번째 기사 1491년 명홍치 4년 영안북도 절도사 성준이 하직하다. 성종시력 250권 성종 22년 2월 18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력 250권 성종 22년 2월 18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한승부에 나아가 천허를 기록하여 아뢰니 전교하기를. 가난해서 시집가지 못한 자를 뽑아 관에서 치장하는 미천을 주어 그들을 시집 보내도록 하며 그 나머지도 혼인시키도록 독촉하여 아울러 가장을 국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250권 성종 22년 2월 18일 갑자 여섯 번째 기사 영안도관찰사 허종이 치게 하기를. 이에 앞서 올즈갑에게 사로잡혀간 인물을 늘 성 밖에 살고 있는 야인으로 하여금 쇠안하도록 하고 이미 쇠안한 뒤에는 공을 논합니다. 비록 10여 명이 함께 한 사람을 산다 하더라도 아울러 서울로 올라오도록 하는데 비인들이 모두 말하기를 한 사람의 값이 마소인 경우 20여두이며 다른 물건도 여기에 맞도록 한다고 하기 때문에 올적합 등이 우리나라의 인물 보기를 기이한 보화로 여겨 틈을 엿보면서 반드시 사로잡아 가려고 기약합니다. 그러니 성미대 야인이 아무리 후하게 주고 쇠안한다 하더라도 한번 서울에 올라가면 그 값을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사로잡아 가도록 유도하고 거짓으로 쇠안하는 자가 간혹 있습니다. 앞서 조그만 노력질은 내버려두고 묻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성과 보위에 돌입하여 사람과 가축을 사로잡고 장수와 군사를 죽였으니 부끄럽고 욕된 것이 작지 않습니다. 여러 종족의 야인들이 이런 행동을 보고서 경중을 삼을 것입니다. 이제 만약 앞서처럼 쇠안하기만 힘쓰고 한 번도 경계하지 않는다면 나라의 국가의 위무가 드날리지 않으며 올적합뿐만 아니라 가까이 사인 이인들이 장차 없이 느끼고 거만한 마음을 낼 것이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밤낮으로 생각해도 형세를 자세히 관찰하고 피인의 거처도 상세하게 탐문해야 된다고 여깁니다. 여러 종족의 올적합 부락이 모두 속평강가에 있으며 니마차는 그 상류에 운거하고 있고 남룰, 거절, 오울, 미거 등의 종족은 강의 연안에 살고 있는데 니마차가 가장 가까워 3, 4일이면 이를 수 있으며 그 나머지 먼 곳도 4, 5일에 불과하고 또 그쳐가는 도로는 높은 산과 큰 강이 없어 방진으로 가로질러 갈 수 있으며 나아가거나 물러나는데 막힌 것이 없습니다. 올영합 알타리는 올적합과 모두 옛날에 원수진 것이 있으니 군사를 내어 토벌하는데 도구라고 하면 형세가 틀림없이 기꺼이 따를 것입니다. 이 무리를 앞에서 인도하게 한다면 도로에 굽고 고든 것과 험하고 평탄한 것도 모두 자세히 알 것이므로 패배할 염려가 없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금년 봄은 농사철이 이미 임박하여 군사를 동원할 수 없으니 닥쳐오는 초겨울이나 초봄에 얼음이 얼고 땅이 얼었을 적에 본도의 병마를 크게 직몰라 한편으로는 온승에서 한편으로는 경운에서부터 길을 나누어 들어가 대구는 뒤에서 그 진을 두터이 집합하게 하고 신중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행진하며 적이 이길 수 없는 형세를 만들고 날쌘 군사를 하여금 질러가서 습격한다면 반드시 크게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 가볍게 움직여 깊이 들어가는 것을 의심스럽게 여긴다면 또 다른 계책이 있습니다. 경운진에서부터 조산보에 이르기까지 장성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큰 규모의 사변이 있으면 모두 여기서부터 침입하였습니다. 경운 건너편인 야춘 등지는 뭐하러 경유하는 길이니 경운 근처에다 날랜 군사들을 많이 모아두고 성밑의 믿을만한 피인으로 하여금 적의 활동과 휴식하는 것을 탐지하게 하여 들어는 길에서 맞아 공격하고 들어는 밤을 이용해서 습격하여도 뜻을 이룰 수 있으며 군사를 출동시켜 승리하고 고집이 세어 남에게 굴하지 않는 것을 꺾어버린 연후에 위험이 국경 밖에 행해질 것이며 여러 오랑캐들을 진압하고 굴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들어가서 공격한 뒤에 헌단을 맺는 것이 반드시 깊어질 것이며 변경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 앞서 적이 와서 모두 이익을 얻어갔는데 한 번도 패배하여 도망가지 않았으니 마침내 우리를 경멸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노략질하는 것을 끝내 금지시키지 어렵다면
약하게 업신여김을 받기보다는 한번 위령을 떨쳐서 비록 풀을 베듯이 죽여 그들의 소굴을 없앨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으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품게 하여 방자한 행동이 그리낌이 없는데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만 못합니다. 이제 사람과 가축을 사로잡아간 잘못을 뉘우치게 와서 승복하고 자진하여 수연하는 자는 제외하고 성미대 피인에게 세환하도록 하는 것은 우선 정지시켜 적의 정상을 관찰하게 하소서 했는데 병조의 날에 의논하게 하였다. 병조의 사례기를 허정의 말은 대체로 사체에 적당합니다. 다만 올린 두어 가지 계책은 그때 가서 저절로 묘산이 있을 것이니 미리 가르쳐주어 천기를 폭로할 수 없습니다. 사로잡아간 사람과 가축을 세안하는 것을 정지시키는 계책은 청근대 계본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의 영도령 이상과 정부에 보이도록 하였다. 그런데 의논이 일치되지 않은 것이 많았다. 전교하기를 병조에서 아랜 의논대로 급히 유시하도록 하라 하였다. 석강에 나아갔다. 성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19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우승지 허침이 형조의 계본에 가지고 아래기를 대정의 죄수 양여인 소은금이 간부 강위량과 더불어 본부 초동을 모의하려고 소주를 마시게 하고 그가 몹시 취하기를 엿보다가 몽둥이로 때려 죽인 죄는 소은금은 유리 능지처사 강위량은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하문하였다. 우의정이 이것배가 대답하기를 초동이 한 그릇의 술을 마시고서 5, 6차례 구타당하면서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죽은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하고 우찬성 어세경은 말하기를 소내은금과 함께 사는 자가 5, 6인인데 그가 초동을 죽여도 어찌 아는 자가 없었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저 계집이 미리 남편을 죽이려고 꾀하여 소주를 준비해서 억지로 마시게 하여 그로 하여금 몹시 취하게 하고 밤중에 죽였으므로 소리를 지르지 못하였을 것이니 비록 사람이 있었다고 하나 어찌 그것을 알 수 있었겠는가? 율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허침이 또 아뢰기를 대흥의 죄수 산호 금손이 그 주인 득비의 아들을 구타함으로 득비가 직접 가서 금지시켰는데도 손으로 휘 둘러버린 죄는 유리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아니 임금이 좌우에 하문하였다. 이 극법에 대답하기를 그 문건이 분명하지 않아 득비의 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논할 수 없습니다. 아니 명하여 사형은 감하게 하고 공천에 정속되게 하였다. 집이 이복선이 아뢰기를 김녀석이 전문으로 아첨을 바친 것은 비록 신진의 인사를 하더라도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을 부끄러게 여길 터인데 더구나 재상이겠습니까? 저건데 직임을 갈고 주문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추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미리 남의 뜻을 탐지하여 아첨하고 즐겁게 한다는 것으로 그를 체임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였다. 정은 장순손이 또 김녀석을 체임하도록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19일 얼축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이 복선이 아뢰기를 송흠 김흥수가 아무리 조그만 노고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의원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자귀와 복록은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대우하는 것인데 어찌 의인에게 중초의 벼슬을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세종제의 의술로 중추부사에 임명된 자는 노중래 한 사람인데도 그 당시에 오히려 그것을 거르게 여겼는데 지금 두 사람이 중추부사에 임명되었으니 더욱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언로를 이조 참판으로 삼으셨는데 재물 늘리기를 힘써 주군에 구청하였으니 그를 파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 다시 사용하셨으니 적당하지 않습니다. 하고 정은 장순손도 윤언로를 도로 서용한 잘못을 아뢰자 임금이 말하기를 윤언로를 육조에 임명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로 하여금 녹을 먹게 할 뿐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6월 19일 얼축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간간 조지서가 아뢰기를 서경에 이르기를 너희 융복과 병기를 잘 손질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육사를 장대하게 하라고 하였는데 성왕과 강왕의 시대에는 천하가 무사하였는데도 주공과 소공이 근심하며 경계하기를 이것으로 한 것은 바로 장구한 계책을 위한 것입니다. 건번에 성이 함락되고 장수가 살해된 것은 실로 국가의 큰 수치입니다. 더구나 남북에는 장차 헤아릴 수 없는 근심이 있으니 미리 무죄를 양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금 장수로 임명할 만한 자는 한두 사람뿐이며 내금이 별슈비도 보충하여 임명하지 못하고 갑사는 거의 모두 피폐하고 허약하니 지금 외방에다 시제하여 올려보내라고 하여도 수령들이 틀림없이 정밀하게 가려낼 수 없을 것이며 비록 무죄가 있는 자가 있어도 방하는 것을 꺼리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응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신은 원컨대 여러 도의 무죄가 있는 사람을 가려 뽑게 하되 그 중에 뛰어난 자는 67갑의 참봉이나 봉사로 시험하게 하여 그들을 권장하며 평상시에 배양하여 갑작스러운 병고에 대비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말 이런 것이 있다. 우리나라는 동북에 근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복심의 병이 있으니 포상의 경기를 보존할 듯하지 않은 환란에 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 건자에 이미 감사와 절도사에게 무죄가 있는 사람을 뽑아 보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관작은 인기가 상당한 것을 보고서 임명해야 한다. 지금 무죄만 있다고 하여 갑자기 동반의 직임에 임명한다면 어떻게 임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사람을 기용하는 방법에는 합당하지 않으니 서울에 도착한 뒤에 무죄가 있나 없나를 시험하고 또 임무를 관찰했어 기용하여야 한다 하였다. 67갑은 6조 이외의 중앙의 중요한 관아의 총칭이다. 고려 31대 공민왕 5년에 1356년 관계를 개선할 때 생긴 것이다. 육시는 태상시, 종정시, 종부시, 위위시, 대복시, 사복시, 예변시, 산왕시, 전농시이고 7갑은 대부감, 내부시라고도 한다. 소부감, 소부시라고도 한다. 장작감, 성공감이며 사제감, 이걸 사제시라고 하고 군기감, 군기시라고 하며 사천감, 선관이라고 하며 태의감은 전이감이라고 말하였다. 복심의 병은 제거하기 어려운 외환을 가리키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6월 19일 을충 여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6월 20일 병인 첫번째 기사 화승이 장승에서 이도되는 헌원성 남쪽 제2성이 남쪽에 나타났는데 서로 거리가 2척쯤이었다. 성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6월 20일 병인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이종호와 장령 민사건이 성흠 김흥수를 중축으로 승진시키는 일은 적당하지 않다고 극렬히 논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대비의 병이 나으셨기 때문에 그 공으로 상을 준 것이다. 지금 대간이 그것을 말하였으므로 장차 채차하려고 한다 하였다. 민사건이 또 아뢰기를 평안도에 사변이 있다고 해서 경유공이에게 군사 100명을 거느리고 가도록 명하셨으니 경유공이 달려가서 임금이 원한을 품고 있는 적에게 대항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중도에서 머뭇거리며 고등기를 격려하여 가지 않았으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참가대 추격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마도 영로에 말이 없었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없었을 듯하다. 자세히 물어보아라 하였다. 민사군이 또 아뢰기를 세자의 학문이 한창 진보되고 있는데 단지 조강, 주강, 석강뿐이고 야대가 없습니다. 대개 낮에 읽은 것은 밤에 항상 논란하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이 뒤로는 야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동지사 이세자가 아뢰기를 신이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을 적에 김해부사 이손, 안동부사 김질, 지뢰현감 김수문은 될 것만도 범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승리입니다. 이런 무리는 넉넉하게 보상과 권장을 더하여 후진을 힘쓰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알지 못하였다. 만약 정말 이와 같다면 직급을 승진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이 세자가 아뢰기를 신이 황해도 관찰사가 되었을 적에 정성근이 해주목사가 되었는데 부지런하고 조심스럽게 공무를 받들어 공무과 부세 외에는 들 것만큼도 취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로영과 향사 같은 풍속에 관계되는 등의 일을 모두 예의에 의하여 시행하였으니 상상의 뜻을 체득하여 직책을 받은 것이 이와 같았는데도 불행하게도 파직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충성스럽고 효도하는 정성은 지극합니다. 그의 부모를 광주에다 장사 지냈는데 매월 초 하루와 보름에는 승려하고 재물을 올리니 그 효도하는 정성이 누가 이보다 더 잘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순리는 규칙을 잘 지키며 열심히 근무하는 관리를 말한다. 성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20일 병인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30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이날 월산대군 이정의 우제의 신주를 받들고 돌아왔는데 명하의 우승지 허침을 보내어 홍제원에서 지제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20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21일 정묘 첫 번째 기사. 화승이 장승에서 이도되는 헌원석 남쪽 제2승이 남쪽에 나타났는데 서로 거리가 2척쯤이었다. 성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21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21일 정묘 세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영사 홍응이 아뢰기를 지금 선비의 풍습이 고상하지 못하고 더러워 뜻이 독실을 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자가 적으며 중개인을 통하여 진출하기를 힘써 구하는 자가 많고 생원 진사가 책을 끼고 글 읽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일자 반급이라도 바라고 충찬위나 충순위에 소속되기를 즐겁게 여기고 여러 것으로 분주하게 돌아다닌 것을 편안하게 여기며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풍속이 예스럽지 못한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하고 지사 이극정은 아뢰기를 신이 사표의 직임을 맡아 모범이 되지 못하고 유생은 거관하면서 강의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동지의 서재는 고요하게 그리는 소리가 없으며 제술도 시험하면 그것도 마음을 쓰지 않고 구차하게 짓지 않았다는 처벌만 면하라고 하니 장간의 모든 조례를 세워 시취할 때에 생원 진사로 원점이 300에 차지 않는 자는 비록 어버이의 병으로 진성을 받았다 하더라도 응시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충의위, 충순위, 충찬위, 족주인위도 이와 같이 한다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홍은과 대선 이계동이 아뢰기를 국가의 법이 매우 갖추어졌으니 따로 과주로 세우는 것은 불가합니다. 해수로 하여금 전후의 법을 낱낱이 고찰로 하여 시행할 만한 것을 가려서 거행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일자 반급은 보잘것없이 조그만 벼슬을 이르는 말이다. 진성은 백성들이 방납, 휴가의 청원, 이소구의 면제 등을 진정할 때 관가에서 내려주던 허가증이다. 진성장이라고도 한다. 성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20일에는 정묘 네 번째 기사 덕창군스 양관 단양군스 황인 홍천현감 김우가 하직하였다.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그대가 가서 어떻게 고우를 다스리겠는가 하였다. 황인이 대답하기를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질사에 벗어나지 않으니 신은 청컨대 공무를 받들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으로 주장을 삼겠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수령은 마땅히 백성들의 폐단을 알아 백성을 구휼하는 것으로 중요함을 삼는 것이 가하다. 호랑이가 북쪽으로 하수를 건너고 황충이 지경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옛날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 대저수령이 조중에 있을 때는 비록 뜻이 백성을 사랑하는 데 두었다가 그 관에 임하여는 욕심이 한번 싹이 터서 공무를 받드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대들은 마땅히 백성을 구휼하고 공무를 받드는 것으로 뜻을 삼고 혹시라도 욕심을 부리는 바가 되지는 말라고 하라 하였다. 김우가 말하기를 무릇 수령이 된 자는 먼저 백성들의 패단을 알고 난 뒤에 백성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신이 홍천 지역을 직접 가보지 않아서 무슨 일이 배단이 된다는 것은 모릅니다. 다만 임금을 받는 마음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양관이 말하기를 신은 원컨대 백성의 뜻을 따라 그들을 다스리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모름지기 백성을 구휼하는 것으로 뜻을 삼아 백성으로 하여금 우러러 보기를 부모같이 하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21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21일 정묘 여섯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허종에게 하서하기를 영의 아랫발을 관찰하니 변방의 일이 사체에 적합하다. 국가가 흉악한 무리들에게 욕을 당하였으니 군사를 일으켜 주의를 신문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옛날에 이르기를 반드시 일삼을 것을 두고 장담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경이 올린 바 두어 가지 계책은 그때 가서 변화를 보고 적당하게 처리하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고 미리 방법과 계략을 지휘해 주어 일의 기틀을 누설하는 것은 불가하다. 경이 오래도록 예방이 있었으므로 틀림없이 아뢰고자 하는 바가 있을 것인데 나도 어찌 경을 보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없었겠는가. 방어가 급박하지 않은 때 한번 와서 면대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사로잡혀간 사람과 가축을 수양하지 말도록 하라는 계책은 경의 아랜 것을 따르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20일 무죄인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주례를 베푼 것은 신령에게 제사를 받으며 늙은이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니 그 사용이 많다. 그러나 들은 굳게 제재하지 못하고 담력하는 것을 힘쓴다면 재화가 됨이 어찌 적겠는가. 이 때문에 선왕이 예로서 거듭 밝히고 법으로서 단속하였는데 후세에서는 비록 술을 금하는 영이 엄격하였지만 마시기를 승상하는 화는 구원하지 못하였으니 이전의 역사에 충분히 경계하였다. 이제 듣건대 풍습이 소주를 승상하여 위로 관부에서부터 아래로 여항에 이르기까지 모두 마시기를 좋아하여 점점 풍속을 이루는 데 이르렀으니 소비가 심할 뿐만 아니라 간혹 지나치게 마실 수 있으면 역시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이치가 있다. 지금부터 뒤로는 늙거나 병이 들어 약으로 복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경계하여 마시는 것을 좋아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22일 무죄인 두 번째 기사. 예저에 전지하기를 다스리는 것은 돈우하고 질박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해는 차라리 검소하게 하는 것을 보존한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이상적으로 다스리는데 도달하겠는가. 지금 왕자 왕녀와 혼인하는 집안에서 사치하고 화려한 것을 매우 숭상하여 점점 풍속을 이루어 이미 법도를 위반하였으니 실로 풍속과 교화를 무너뜨린 것이다. 지금 시행하는 것은 귀건에서부터 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 뒤로는 길례 때 사치스러운 일은 모두 금하여 못하게 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풍습이 사치스러워 왕자 왕녀가 혼인하는 즈음에 다도 화려한 것을 승상하였는데 아무리 전제를 내려 그것을 금지시켰지만 끝내 기억할 수는 없었다 하였다. 말을 안 듣는구나. 성종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20일 무죄인 세 번째 기사 사관한 정은 장순손과 쌀에기를 수령은 마땅히 사람을 가려서 임명하여야 합니다. 한충이는 배우지 못하여 학술이 없는데 지금 원주 목사에 임명하셨으니 적당하지 않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어떻게 사람을 시험해보지도 않고 업무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시험해보면 백성을 잘 다스리려는지 알 수 없지 않은가 하였다. 성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20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이승훈을 정헌대부 의정부 조화참찬으로 성근을 자헌대부 형조판서로 한치례를 승정대부 공조판서로 이집을 동정대부 이주 참의로 김극금을 가선대부 홍감 부재학으로 하숙부를 가정대부 동지 중추부사로 박한주를 선무랑 사관은 정은으로 삼았다. 성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6월 23일 기사 첫 번째 기사 화성이 장성에서 3도되는 헌운성 동남쪽 제2성의 동남쪽에 나타나는데 서로 거리가 2척쯤이었다. 성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23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승대원의 전교하기라 황관 중에 부릴 만한 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김순손을 성정색으로 삼았는데 이 황관이 비록 젊기는 하나 문자를 조금 이해한다. 물론 말을 전달하는 점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 그릇된 것은 매우 중대한 것이다. 이대로 만약 전달하는 사연이 사실과 차이가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여 질정하도록 하라. 그러나 그 사람을 시켜 회개하게 한다면 교묘하게 꾸미는 패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모름지기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것을 다르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23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장순손이와 쌀에기를 한 중인은 광망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하루아침인들 어찌 백성을 다스리는 직위에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청가대 개정하소서하니 선교하기를 허물이 없는 사람을 가볍게 개최할 수 없다 하였다. 장순손이 다시 하리기를 한 중인이 일찍이 충청도 수사가 되었을 적에 처가 있는데도 장가들었다가 여기에 연루되어 파죽되었으니 이것이 광망한 자 한 가지의 단서입니다. 원주는 큰 고을인데 어찌 광망한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과 의논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24일 경우 첫 번째 기사 화성이 장성에서 3도 남짓한 헌원성 남쪽 제2성이 동남쪽에 있었는데 서로 거리가 2척쯤이었다. 계속 화성이네. 성종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24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주시로 250건, 성중 22년 2월 24일 경호 세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이정호가 아뢰기를 백성들과 친밀한 관원으로 수령만한 것이 없습니다. 진시로 적합한 사람이 아니면 백성들이 그 해를 받습니다. 한 주민이 비록 벼슬 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으나 백성을 다스리는 벼슬은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원주는 지역이 넓고 인구가 조밀한데 어찌 용렬한 무리가 다스릴 곳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하문하였다. 특징관 이세조가 말하기를 신이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을 때 한 중인이 좌도의 수사가 되었는데 부지런하고 조심스럽게 다스렸으며 그의 잘못은 신이 모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번 잘못이 있는 경우 오래된 것을 따지지 않고 소급하여 논박한다면 모든 사람이 어찌 다 허물이 없겠는가. 그러나 수령은 백성들의 부모와 같아 관계되는 바가 대단히 중대하니 만약 적합한 사람이 아니면 백성들이 그 해를 받게 되는데 비록 두어 달 사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용렬한 사람에게 처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한 중인이 수령으로 적합하지 않는 여부는 재상들에게 의논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주시로 250건 성중 22년 2월 24일 경우 네 번째 기사 경항도 후부사 용영손이 하직하다.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이보다 앞서 부사들이 모두 용렬하고 잘못 인심을 잃어 성 밑의 야인들로 하여금 이반하게 하였으니 그대는 가서 우리 백성들과 야인들을 어루만져 편안하게 해서 생업을 잃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250건 성중 22년 6월 24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250건 성중 22년 2월 24일 경우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250건 성중 22년 2월 25일 신미 첫 번째 기사 화성이 장성에서 삼도 남짓한 헌원성 남쪽 제2성이 동남쪽에 나타났는데 서로 이척쯤 되는 글이었다. 성주시로 250건 성중 22년 2월 25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주시로 250건 성중 22년 2월 25일 신미 세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정한 장순손이 한 충인은 수령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일을 논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수의하도록 하였으니 여러 사람이 언연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지사 이극증이 아뢰기를 성균관의 참매관으로 늙은 어버이가 있어 정사하는 자는 기한이 지나면 파직합니다. 그러나 사관의 풍습이 학록으로 파직을 당하면 학정으로 청거하며 학정으로 파직당하면 박사로 청거를 합니다. 이 때문에 비록 이미 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즉시 와서 근무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학의 혼도가 모두 권론인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 뒤로는 기한이 지나 파직된 자는 승진시켜 청가하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하문하였다. 영사노사신이 말하기를 성균관뿐만 아니라 사관이 모두 그렇습니다. 이것이 비록 옛날 풍습이기는 하나 이 걱정이 아닌 것이 옳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아랜대로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특징간 이극견이 아뢰기를 변방에 장차 얼음이 녹으면 방하는 것이 조금 헐해질 것입니다. 경호는 강물이 깊어서 가물기를 기다린 뒤에야 건널 수 있으니 경원 이하는 염려할 것이 못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군 100명을 뽑아 보내시고 만약 얼음이 녹기를 기다려 돌아오게 한다면 오가는 데 표단이 있으니 내년 봄까지 기다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여러 고을에서 접대하는 표단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선 들여보내는 것을 정지시키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도에 비록 군사가 있다고 하나 무죄가 있는 자가 많지 않으니 만약 무죄가 없다면 아무리 많더라도 어디에 쓰겠는가. 영한 너는 비록 얼음이 녹는다 하더라도 방어가 매우 긴요하니 가을이나 겨울 이전에는 그만두고 돌아올 수 없다 하였다. 시감강 김심이 아뢰기를 지금 가흥창을 영조하였는데 경상도의 39울 사람, 충청도의 29울 사람을 역사시켜야 하니 이것은 시로 시급한 업무가 아닙니다. 대저 거둬들인 전선은 여기에다 오래도록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얼음이 풀리면 배에 실어서 옮기니 창고를 영조하는 것이 도리어 쓸데없게 됩니다. 경상 하도의 백성들은 양식을 싸가지고 왕래하는데 자칫하면 열흘이나 한 달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제목이 없으므로 멀리 컨제를 넘어 운반해 와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많은 면포를 소비하여 그 구실을 보상해야 하니 이것은 작은 연고가 아닙니다. 하였는데 이극근 장순선도 그 불가함을 말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그 영주하는 까닭을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정사는 사직, 참가 등의 원서를 관하에 제출하는 일이다. 성조실록 250권 성중 22년 6월 25일 신민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50권 성중 22년 6월 25일 신미 다섯 번째 기사 한 증인이 수령으로 적합하지 않은 여부를 의논하게 하였다. 심회는 의논하기를 신이 한 증인을 광망한 것은 자세히 모릅니다. 만약 까닭없이 철을 버리고 다시 장가들었다면 참으로 죄가 있겠지만 만약 전체에게 허물이 있어 부모에게 고하고 예의에 의해 혼인이 이루어졌다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하고 연필상은 의논하기를 한 증인이 현명하고 현명하지 않은 것은 신이 비록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두 번이나 수사를 거쳤으니 그가 목사의 임무에도 구애되지 않을 듯합니다. 그리고 처가 있는데도 장가를 든 일은 신이 듣지 못한 것이니 그 근본 이유를 분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한 증인이 국법을 무시하고 처가 있는데 장가든 일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찌 한 가지 일을 실수하였다 하여 갑자기 광망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순진하고 근신하여 다른 마음이 없습니다. 두 번이나 절도사가 되었고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근무에 임하고 백성을 어루만지는 일은 그 일 같은 체제이니 개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급배는 의논하기를 한 축이는 본래 친하게 교제하지 않아 광망하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으니 가한가 시험해보고 그만두게 하소서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처가 있는데 장가든 일은 사유전에 있었고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어찌 잘못을 고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큰 허물이 없으니 기용하여 시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농사일이 한창 시작되었으니 한충인에게 빨리 부임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0권 성중 22년 6월 25일 신 여섯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영안북도 평사 신건 절도사 연말선 우호 최진하가 방하는 모든 일을 미리 조치하지 않아 저적으로 하여금 조산부에 함부로 침입하게 하였고 또 즉시 무찌르거나 체포하지 못한 자는 신검, 연말선은 각각 결장 100대의 고신을 모두 빼앗아 먼 변방에 출근하게 하고 최진하는 무의부에서 머물며 방할 때 소식을 듣고 즉시 구원하지 않고 머뭇거리면서 진격하지 않아 군사상의 기밀을 그르치게 한 죄는 유리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의 영도령 이상 및 정부에 의논하도록 하였다. 심의 노사신 이급배는 의논하기를 개번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최지나 신근은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윤말선의 죄는 그 율에 적당합니다만 공신이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며 홍웅은 의논하기를 평소는 문서의 기록만 관장하므로 군무에 관계되지는 않는데 절도사와 같은 유로 죄를 처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중한 듯합니다. 죄지나 연말선의 죄는 성상께서 재결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연말선 죄지나는 조율한 대로 시행하고 신건은 어미의 병 때문에 올라왔다가 되도록 한지 오래되지 않아 사변이 발생하였으며 또 평사는 군사기밀에 있어 편리하게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용서할 만합니다 하고 세겸은 의논하기를 군령은 엄격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그러나 윤말선은 파리에 율이 있으니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이 승우는 의논하기를 조율한 대로 시행하소서. 다만 최진하가 무의부에 있으면서 날이 저물어 사변을 듣고 미시에 다름질하여 도착하였으니 너무 머무리 끙그린 것은 아닙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윤말선은 장을 속바치게 하고 직첩을 회수하며 면 지방에 부처하고 신군은 직접만 회수하고 최진하는 사형을 감해주고 장도 속바치게 하되 직첩을 회수하여 변방 먼 곳에 충군하도록 하라 하였다. 상조실 250권 성종 22년 6월 25일 신미 일곱 번째 기사 호주판서 정문영이와 쌀에기를 평안도 영안도 여러 고을의 초서피를 적당히 헤아려서 들어주는 일은 신은 생각하기를 여러 고을에서 공물을 바치는 초서피의 숫자는 그릇 많지 않은데 지금 또 그것을 들어준다면 국가의 씀씀이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니 알맞게 헤아려서 들어주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단지 육진의 경우는 생산되지도 않고 토표피와 낭미는 야인에게 구매하기도 더욱 어려우므로 시로 작은 일이 아니니 이것은 들어줄만 하다고 여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육진의 토표피와 낭미는 몇 해를 기한하여 전부 들어주고 초서피는 몇 해를 기한하여 반으로 들어주고 다른 여러 고을은 들어주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로 250권 성종 22년 2월 25일 28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로 250권 성종 22년 2월 26일 MCN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우부성지 권경희가 형조에서 삼복한 배분을 가지고 아뢰기를 고향의 주스 유학 이옥석이 동복형과 형 이옥동이 자기의 첩과 간통했다고 하여 종 김만독과 계획적으로 살해한 죄는 유리 아우로 능지처사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로 250권 성종 22년 2월 26일 MCN 두 번째 기사 사관 권경우가 아뢰기를 최진아 윤말손을 감형하여 처벌하셨는데 매우 옳지 않습니다. 윤말손은 절도사로서 오직 그 일만 힘써 조치하지 않아 변방의 방비가 허술하게 되었으므로 적이 몰래 발동하여 우리의 장수와 군대를 죽일 수 있도록 하였고 또 돌아가는 길을 차단하여 막지 못하였으며 최진아는 날랭군사를 거느리고 무의보에 있으면서 머뭇거리고 진격하지 않았으니 군법에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청컨대 열에 의하여 처벌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군법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전투에 임하는 것과는 비교할 것이 아니다 하였다. 권경우가 다시 율대로 할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권경우가 또 아뢰기를 한충이는 배우지 못하여 학술이 없으니 백성을 다스리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26일 MCN 세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26일 MCN 네 번째 기사 일본국 일기주 상승부 염진유 조철왕 원경 관서로 살마주 도진 등원지구 대마주 태수 종전국이 사람을 보내어 토사물을 바치고 외혹은 소온 피고 파지 등 7사람이 내조하다. 성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26일 MCN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27일 개요 첫 번째 기사 화성이 장성에서 3도 반쯤 되는 헌원성 남쪽 제1성이 동북쪽에 나타났는데 서로 1척쯤 되는 거리였다. 성종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28일 갑술 첫 번째 기사 화성이 장성에서 3도 반 남짓한 헌원성 남쪽 제1성의 동북쪽에 나타났는데 서로 1척 반쯤 되는 거리였다. 성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28일 갑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28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28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29일 열한 첫 번째 기사 성문원의 겸관 습독관과 하늘을 익히는 인원을 명수하여 이문을 제술하게 하고 겸하여 직계 수학을 강독하게 하였다. 그리고 승문은 죄조 윤필상으로 하여금 등급을 매기도록 하였는데 직제와 김심이 이문의 수석으로 차지하였으므로 활 한 장을 내려주도록 하였다. 성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2월 30일 병자 첫 번째 기사 화성이 장성에서 4도 되는 헌원성 제1성이 동북쪽에 나타났는데 서로 거리가 2척쯤이었다. 성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1일 성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문소준 연원전에 나아가 사학제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란 대궐로 돌아올 때 영흥대군의 집을 지나오면서 들고자 한다 하니 도승지 김재신 등이 아뢰기를 오늘은 예를 거행하였으니 사제에 거동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했는데 지평 이작은도 아뢰자 전교하기를 아이가 이 집에 있으니 부자의 정리로서 어찌 서로 보고 싶지 않겠는가 하고서 마침내 그 집에 거동하여 부인에게 중미 20석 조미 20석 황두 20석 정포 100필 수주 10필 면자 30건을 내려주었다. 성조실록 250권 성종 22년 3월 2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란 영흥대군의 원당인 양주의 범굴사와 경에 살고 있는 노비들에게 부세를 제외한 자벽을 면제하도록 하라 하였다. 원당은 나라의 안녕을 빌고 민가나 왕실의 명복을 빌던 절이다. 성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3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 어차를 내리기를 제왕의 덕은 반드시 인의 근본을 두는데 생육하는 이 은혜를 모름지기 만물에 미루어 나아가야 한다. 내가 생각하건대 봄철은 생기가 한창 왕성하고 초목이 모두 싹이 트니 이는 바로 인주가 덕을 펴야 할 시기이며 은혜를 행해야 할 시기이다.
그대 유사들은 나의 지극한 생각을 본받고 하늘의 재료를 순응하고 뼈만 남은 시체를 묻어주고 감옥을 살펴보아 옥성을 판결하며 농업과 양잠을 권장하고 백공을 다스려 함께 태평함을 누리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3일 김효 두 번째 기사 기영연을 훈련원에 베풀었다. 도승직 김재신과 조하승직 정경조에게 명하여 가서 선운을 내려주도록 하였다. 성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3일 김효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이작은 사관은 정은 장신손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영웅대군 집안의 노비에게 자백을 들어주도록 명하셨는데 이 집안의 노비는 거의 만구에 이릅니다. 모두 요욕을 들게 한다면 가난한 백성들만 그 폐를 당하게 되니 청컨대 들어주지 말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대군의 집에서 나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 이제 이미 말을 할 만하니 이것으로 상을 주려고 한다. 다만 그대들이 말이 참으로 옳다. 당연히 참작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폐의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4일 경진 첫 번째 기사 화승이 장성에서 사도인 헌원성의 남쪽 제1성의 위치에 나타난다. 성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4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4일 경진 세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항기를 마치다 대사관 이계동이 아뢰기를 요즘 저기 조선을 침범하였는데 국가에서 니마사가 한 짓이라고 여겨 변장에게 유시하여 거절하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밑의 야인들로 하여금 가까이 하며 교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국가의 대처는 옳습니다. 그러나 조선에 침입했던 적을 혹은 니마사라 혹은 7성 올적합, 9성 올적합이라고 하니 지금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절하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면 어리에 어떠하겠습니까? 또 니마차가 살고 있는 곳은 온성과 5일 걸리는 거리이므로 평상시에 자주 왕래하지 않았으니 비록 거절한다 해도 틀림없이 개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밑의 올량합은 저들과 혼인하여 반드시 우리의 금령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그 짓으로 모르는 체 하면서 대우를 처음과 같이 하고 우선 토산물을 무역한다고 핑계대고 통사로 하여금 중한 염려를 가지고 왕래하면서 도로 형세를 탐지하게 한 뒤에 죄를 신문하는 군대를 일으키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다만 야인들이 여러 번 변경을 침범하였는데도 그들을 처음과 같이 대우한다면 저들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금력을 낸다고 여겨서 더욱 방자하게 업신여기고 난폭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끝까지 변경을 침범한 사람을 케어서 묻는다면 저들도 우리가 성토하는 거사가 있을까 두려워하여 틀림없이 대비할 것이다. 왕자가 군대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만전을 기해야 하니 먼저 도로를 살피도록 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성종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4일 경전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4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정조사 이육 관합사 안호가 와서 복명하였다. 임금이 인견하고 중국 조중의 일을 모르니 이육이 아뢰기를 갈대의 혜승이 천진성을 범했다고 들었는데 북경에 도착하니 별의 병고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황제가 인화전에 나아가 제사를 지냈는데 백관을 모두 재개하고 하룻밤을 지냈으므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성식을 물으니 이욕이 말하기를 요동 총명관이 신에게 말하기를 야인 10명이 그대 나라의 국경을 침범하자 변장이 7사람을 사로잡아 죽였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하게 신이 대답하기를 모릅니다. 라고 하였더니 총명관이 말하기를 무순소에서 치보하였는데 야인이 조선 사람에게 살해당하였으므로 장차 보복하려고 한다 하니 모름지기 빨리 그대의 전하에게 계달하시오 하므로 신이 백해서 즉시 치게 하였으며 돌아올 때 광령에 도착하여 그것을 물었더니 광령 대인이 말하는 바도 같았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4일 경진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5일 신사 첫 번째 기사 화성이 장성에서 5도 위치인 헌원성의 남쪽 제1성의 동쪽에 나타났는데 서로 이척의 간격이었다.
성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5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5일 신사 세 번째 기사 경린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이수원이 아뢰기를 영안남도 주도사 변종인은 북도로로 급히 가라고 명하였는데도 마음대로 군사를 풀어놓았고 경유공은 평안도 조우전 절제사로 급히 가지 아니하고 지름길인 평산을 경유하여 장무를 찾아보고 머물러 있었으니 아울러 창컨대 출국하고 개차하소서하니 임금이 좌우에 고문하였다. 영사 홍응이 대답하기를 경유공이 만약 이손이 아닌 것과 같다면 실로 죄가 있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변종인은 벌써 출국하도록 하였다. 다만 갑자기 체임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리고 경유공은 출국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이수원이 또 아뢰기를 원승은 바로 저기 진입하는 길의 요충인데 부사 최흥손, 판관 소사식은 모두 적합한 사람이 아니니 틀림없이 변경을 진정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소사식은 탐호한 사람이므로 더욱 임용할 수 없습니다. 장관대 개차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죄가 없는데 갑자기 체임하는 것이 옳겠는가 하였다. 홍응이 말하기를 최흥순이 처음 보사로 임명되었을 적에 조정의 의논이 만족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흥선은 나이가 많아 활쏘기와 말타기를 잘못합니다. 그러나 방어하고 조치하는 것이 허술한데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니 이수원이 말하기를 변장을 탐호한 사람으로 임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법에 어긋난이 있으면 과찰사가 마땅히 단속하고 조사할 것입니다. 하였다. 정은 박한주가 아뢰기를 신이 평사가 되어 듣건대 변장이 탐호하면 야인들과 교통하에 법에 어그러지는 것을 방자하게 행한다고 하니 과연 이수원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체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드러난 잘못이 없는데 개차하는 것이 옳겠는가 하였다. 박한주가 또 아뢰기를 중학조가 해인사 중장하는 일 때문에 합천군에 머물고 있으면서 학전을 빼앗으려고 도모하여 혼도 남수명과 소송하였는데 그가 감사에게 보고한 글에 이르기를 해인 삼강은 추고하는 일이 되고 점점점 하였으니 거만하게 법을 무시하는 것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지금 군수 영추는 바로 학조의 동무 아우입니다. 그래서 빈객이 군에 들어오면 학조가 나와서 대답하고 군수를 부르면 저 아이가 마땅히 나와서 볼 것입니다. 고 한다 하니 참가대 영추를 체임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학조 때문에 수령을 체임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래 됐구나. 선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5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선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5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형조의 사례기를 중학의 유생 오인보 유자관이 훈도 곽종번을 업신여겨 욕한 죄는 유리 결상 80대에 해당합니다니 그대로 따랐다. 성균관 서리를 정하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5일 신사 여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독관 강겸이 아뢰기를 관하는 사실 희완에 가까우며 입시한 종친과 대소 인원이 어두운 밤이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 많고 군졸이 시위하는데도 요란스럽습니다. 만일 어쩔 수 없다면 담장 안으로 나아가 관람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도 궁극의 한 가지 일이다. 그리고 선왕조로부터 그것을 시행하여 왔으니 지금 없앨 수 없다. 아린대로 원내에서 볼 것이다 하였다. 관하는 궁중의 후원에서 열던 불꽃놀이를 말한다. 성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5일 신사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문헌 통고 상위고를 강하였는데 강하기를 마치자 기사관 이상이 말하기를 상위고는 바로 술수의 거리니 인주가 강독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역경에 이르기를 천문을 관찰한다고 하였고 서경에 이르기를 일월 성신을 관찰한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선기 옥형으로 살핀다라고 하였으니 천문은 인주가 당연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글에 이르기를 무슨 별에 어떤 빛이 있으며 어떠어떠한 감흥이 있으며 어떤 모양이 있으며 어떠어떠한 일이 있다고 하였으니 진실로 통하지 않는 논리를 억지로 끌어다 부합시킨 것이니 청컨대 강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에 고문하였다. 시간관 김은기가 대답하기를 성인이 우러러 천문을 관찰하고 굽어 지리를 관찰한다 하였으니 천문은 인군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글은 마단님이 제가의 학설을 수집하여 만든 것이니 실로 억지로 끌어다 부합시킨 곳이 있습니다. 전하께서 그것을 강독하시면서 그 말이 취할 만하면 취하소서 하였는데 이상이 다시 아뢰기를 천도는 멀어서 알기 어려우니 이것도 정도에 어긋나는 글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이 글을 보니 과연 억지로 끌어다 부합시킨 폐단이 있다. 그러나 천문을 알려고 하면 이 글을 강독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리고 그 말을 하는 바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는 것은 나의 짐작에 달려있다 하였다. 마다님은 원나라 초기 학자로 무는 통구를 편찬하였다. 성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5일 신사 8번째 기사 김경조를 통정대부 사관은 대사관으로 강삼을 봉직낭수 헌납으로 삼았다. 성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6일 임호 첫번째 기사 화성이 장성에서 5도 남짓한 헌원성 남쪽 제1성이 동쪽에 나타났는데 서로 2척쯤 되는 간격이었다. 성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6일 임호 두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정경 문신에게 강하게 하였다. 시강 재상 이극증이 아뢰기를 성균관의 유생이 오로지 학문은 부지런히 하지 아니하고 벼슬에 나아가기만을 힘써 들어는 음직을 받고자 하기도 하고 들어는 강습하는 데 예속되고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강을 싫어하여 아침 시작 때는 겨우 10여 명 저녁 식사 때는 많아야 4, 50명에 이르지만 식사가 끝나면 모두 흩어져 버리니 국가에서 양연한다는 이름은 있어도 그 실상은 없는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일강과 월강에서 약통 이상을 기록하게 하고 계상마다 2조에 이첩하게 하여 엄자제를 취재하는 예의에 의거해서 사용한다면 대전의 분수가 우등인 자를 사용하는 법과 서로 부합될 것이니 이와 같이 하면 사람들이 모두 기꺼이 학문하러 나아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 고문하였다. 홍응이 대답하기를 만약 대수롭지 않게 따로 법을 세운다면 장차 그 폐단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에서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아래에서 반드시 더 심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임금이 위에서 학문을 숭상하여 권장하는 것을 보인다면 사람들이 모두 힘쓸 것입니다. 하고 윤필상은 말하기를 일강에서 약통인 사람을 사용한다면 선비의 풍습이 날로 더럽고 낮은 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걱정은 유생들이 태만한 것을 유감으로 여겨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이 걱정은 아뢰기를 신이 들어 유생의 가동을 가두어 곤면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러 나아가는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고 윤필상은 말하기를 유생들을 각박하게 대우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유생이 이와 같이 학문을 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국가에서 학문을 권장하는 절목이 이미 다 갖추어 놓았으니 다시 할 일이 없다 하였다. 이급배가 아뢰기를 법이란 번거롭게 고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조장에서 경전을 강독하는 법 회개하지 않으면 학문하지 않은 배단은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 경학으로는 김구, 김말 같은 자가 없습니다. 청컨대 세종조의 고세에 의하여 경전을 강독하는 법을 폐기하지 않도록 하소서 하고 홍응은 아뢰기를 경학을 익히는 자도 있어야 하고 재수를 익히는 자도 있어야 하니 일률적으로 논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승의 말이 옳다 하였다. 정경문신은 성종은 경학의 쇠퇴함을 막기 위해 문신 중 경서에 뛰어난 사람을 뽑아 가끔 어전에서 경서를 시험하는데 이들을 정경문신이라고 하였다. 유생의 가동을 가두었다라는 말은 가동 수금을 말하는 것으로 법률을 위반하여 공사를 회피한 자를 대신하여 그 가동 즉 종을 수금하는 일을 말한다. 성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7일 개미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7일 개미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7일 개미 세번째 기사 동직 경영사 이경동이 어미의 상을 당하였는데 부위로 정포 15빌 쌀콩 합하여 15석 전말 20두 진유 청밀 각 6두를 내려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9일 을류 첫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상성포 축후수 의영
일기주 대간, 목산 심랑, 원정, 살즈, 이집원, 우진, 우주태수, 등희구, 일기주, 상승부, 염진유, 송림원, 원실자, 대마주태수, 정정국, 종원, 칠정수가 사람을 보내어 도사물을 바치고 외첨지, 조전, 언팔 등 5사람이 내조하다. 성조실로 251관 성종 22년 3월 10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로 251관 성종 22년 3월 10일 병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로 251관 성종 22년 3월 10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오는 13일에 영도능 이상 정부 6조로 하여금 동교에서 관가하게 할 것이니 술과 음악을 내려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로 251관 성종 22년 3월 10일 병술 네 번째 기사 평안도관찰사 유지가 와서 사람을 보내어 와서 아뢰기를 동보음보와 왕대상 두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우리들은 중국 사람으로 사로잡혔다가 도망하여 왔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말을 이해하지 못하며 모양이 야인과 비슷하니 아마도 야인이 그런 말을 핑계대고 와서 허씨를 엿보는 것인 듯합니다 하므로 영동령 이상과 정부에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로 251권 성종 22년 3월 10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로 251권 성종 22년 3월 10일 병술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로 251권 성종 22년 3월 11일 정해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로 251권 성종 22년 3월 11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이자관이 와서 아뢰기를 재상이 관가할 때 여악을 내려주도록 명하셨는데 이것은 엄난한 놀이에 가까우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풍악을 내려주는 것은 고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려주는 도록 한 것이니 그러나 한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말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하였다. 성조실로 251권 성종 22년 3월 10일 정해 세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이조영이 치게하기를 온화위의 야인 박살, 탐목 등이 와서 이르기를 중국 사람 2명이 우리들의 의복과 활, 화살을 훔쳐서 도망하여 왔으니 청컨대 되돌려주도록 하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주 1일 합의 앞으로 누력질 하러 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2번이나 사변을 알렸으니 공로가 적지 않습니다. 원컨대 성성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했는데 만약 다시 와서 말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였는데 경영재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우의정 노사신 이주판사 노광필 한승부 주하윤 한한이 아래게 의논하기를 해당 권사로 하여금 사례를 상고하여 아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성조실로 251권 성종 22년 3월 10일 무자 첫 번째 기사 화성이 장성에 서서 육도인 헌원성 남쪽 제1성이 동쪽에 나타났는데 서로 3척쯤의 간격이었다. 성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10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이내 왕대비 단일이다. 하례를 정대하고 표리를 올렸다. 성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13일 기축 첫 번째 기사 화성이 장성에서 육도인 헌원성 남쪽 제1성이 동쪽에 나타났는데 서로 3척쯤 되는 거리였다. 성조실록 251권 성종 22년 3월 13일 개축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이계동이 아뢰기를 요즘 변방에 병고가 있었는데 단지 정부의 재상들과만 일을 의논하시고 변방의 일을 알고 있는 무신에게 묻지 않으셨으니 저들이 아무리 듣고 본 바가 있다 하더라도 위로 진달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신은 무신의 일을 헤아리는 것이 재상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간혹 시행할 만한 일이 있었으되 시행할 수 없었던 듯 합니다. 한 임금이 말하기를 1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고 했는데 이 말이 마땅하다 하였다. 정은 박한주가 아뢰기를 신의 일찍이 영안남도 평사가 되어 그 주민들의 풍속을 보았는데 오히려 야인의 풍속이 있었습니다. 부모나 형제가 죽으면 시체를 나무 구유에 담아 전화에 버려두고 돌을 모아다가 눌러 놓으며 심한 저는 말뚝 속에 묻기도 하여 조금도 괴이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 초상과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 이것이 비록 신의 임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통분하지 않을 수 없어 방을 걸어 깨닫게
깨달아 알게 하고 부자의 언해와 장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 법으로 깨우쳤습니다. 그 위에 간혹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지내는 자가 있기는 하였지만 옛날의 풍습은 혁파하지 못하였습니다. 선명한 조정이 어찌 이와 같은 풍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장례를 치른 저녁에 풍악을 연주하여 시신을 즐겁게 하는 풍속이 있어 이미 그것을 금지하도록 하였는데 그것은 혁파되었는가 하자 동지사 이쇠자가 대답하기를 신이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을 적에 이러한 풍속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박한주가 또 아뢰기를 이것뿐만이 아니라 북쪽 사람들은 남녀간의 분별이 없어 집에 큰 온돌방을 만들어 여행하는 사람에게 숙박을 허락하되 간마기가 없으므로 이 때문에 그 주인의 처나 딸과 간통하는 자가 매우 많으니 청근대 엄격히 금지하도록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박한주가 또 아뢰기를 상상께서 날마다 경연에 나아가시어 성리의 학문을 강론하며 밝히시고 이단을 배척하십니다. 그리고 또 세자의 학문이 한창 진보되고 있으므로 전하께서 하시는 것은 모두 보고서 법으로 삼으시니 이것은 바로 개교를 물려주고 법을 전하는 때입니다. 학전은 간사한 중으로 이 앞서 합전의 학전을 빼앗고 감사에게 임은하여 그 훈도를 가두게 하였으며 지금은 해인사의 중창으로 인하여 합전에 있는데 그의 동생이 군수가 되어 법에 어긋나는 일을 많이 행하니 어찌 그의 동생이 다스리는 지역 안에서 살지 못하게 하소서 한 임금이 말하기를 조종조의 창건한 저를 그 무리로 하여금 스스로 수리하게 하여 허물어지는 데 이르지 않게 하려 하니 백성의 힘을 부리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중의 무리를 형세를 보아 모두 도대시키는 것이 불가하다면 이 중에게만 해인사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슨 이로움이 있겠는가. 내가 이단을 승상하지 않은 것은 나라 사람들이 아는 바이다. 저 중이 법을 범하는 것이 있으면 관찰사가 규찰할 수 있을 터인데 제가 어떻게 법에 어긋나는 짓을 방지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박한주가 말하기를 조정께서 지으신 사사는 비록 갑자기 철거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중수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을 새로 짓는 것과 머리를 깎는 자를 엄격하게 금지시킨다면 사사와 승도는 저절로 도태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하의 한 마음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혁파시키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학조가 학전을 다투어 빼앗으려고 했을 때 그리하는 바가 없었을 때 감사는 법에 의하여 죄를 다스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따라서 그의 말을 듣고 분도를 가두었습니다. 지금 아무리 법에 어긋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동생이 가만히 비호하며 또 감사도 전체를 그대로 따른다면 이 중을 어떻게 징계하겠습니까? 한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법에 어긋난다면 아무리 권세가 있는 자라도 모두 마땅히 주의를 다스리거늘 이 한 명의 보잘것없는 중이 무슨 기세가 있어 법에 어긋나는 것을 하였는데도 무엇을 꺼려 죄를 주지 않는가 하였다. 시간간 조지서가 아뢰기를 여러 사찰에 얼마나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한 곳의 절에 살고 있는 중이 많으면 100여 명에 이르고 적어도 수십 명에 밑돌지 않으니 지금 가려내어 군에게 보충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도첩이 없는 자를 환속시키는 법이 대전에 기재되어 있으나 관리들이 법을 받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만약 나의 뜻을 본보다 끝까지 추궁하여 수행한다면 승도는 저절로 줄어들 것이다 하였다.